이거 재작년 거 한번 풀이해볼 건데 일단 3점짜리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점짜리 모르는 거 있으면 걔들은 다 이제 완자 화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2점짜리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찾으신 다음에 혹시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겐톡으로 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부터 보면 그림은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배웠던 게 NH3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그리고 공유 전자쌍 3개인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107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09.5도.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가 얘들은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진다 했었죠.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들은 120도 정도를 가졌고 얘들 같은 경우 지금 얘네들이 완전 대칭형인 구조가 아니니까 약 120도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그렇게 판별하면 베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감마, 알파 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그리고 5번 보면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지금 물을 액체 상태로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액체와 기체의 양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T2에서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T3에서도 동적 평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T1에서는 아직 동적 평형 상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쉽게 푸는 방법은 얘들은 기본 전제가 액체 상태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기체 상태로 가는 것이 정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반응만 존재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역반응도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게 기본적으로 정반응 속도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역반응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이 두 개의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동적 평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말은 기억 보면 T1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T1일 때는 정반응, 즉 여기서는 증발 속도는 상대적으로 클 거고요. 그리고 응축 속도는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자, 그럼 얘가 1보다 작다. 이건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니은 동적 평형일 때 지금 정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얘는 틀린 설명이죠.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납니다. 단지 얘들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디귿 C분의 A는 D분의 B다. 얘는 틀린 이유가 이게 성립할 때 언제냐면 두 개 다 동적 평형일 때만 서로 속도가 B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리고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7번 가보시면 7번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게 일단 얘들은 분자고요. 억택 규칙을 만족한대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애다라고 배웠죠. 자, 그 말은 가에서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수소와 액수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빵개래요. 그 말은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수 없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14족이니까 얘들이 원소 번호가 커질 때는 탄소 자체가 지금 4개의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비공유 전자쌍수가 1개씩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로 줄어들면 얘 자체가 4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줄어든다면 3개, 2개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지금 X는 탄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탄소일 때는 H가 4개 필요하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수는 4개면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H, Y로만 존재하는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들은 이 중심원자 자체가 비공유 전자쌍수를 2개 가지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그러면 OH2, 즉 H2O라고 생각해서 Y가 5라고 생각하면 되죠. B가 2. 그럼 다해서 보면 탄소가 하나, 그리고 수소가 2개 결합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도 산소랑은 1개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하나 가지고요. 그러면 보기 보면 A는 B 플러스 C다. 4는 2 플러스 1이다. 틀리고요. 자, 그 다음 다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맞죠? 니은 맞고요. 디귿 XY2의 공유 전자쌍수는 4이다. 그럼 XY2는 지금 CO2잖아요. 그럼 CO2는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수는 4이다. 맞아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 8번 한번 보면 8번에서는 A, B와 C, D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A는 H고요. B는 Cl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CM 플러스랑 DM 마이너스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 위에서 봐야 할 텐데 보니까 H가 2개 사용되고 D가 사용되고 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음이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얘들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분자이면서 D가 O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O는 2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럼 가는 지금 Cl이랑 C를 활용한 거여야 할 텐데 C 자체가 지금 여기서 2 플러스짜리죠. 그럼 얘는 아마도 Mg2 플러스일 것입니다. 자, 그럼 Mg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거는 절대 공유결합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자,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수는 B2가 D2보다 크다. 그럼 B는 지금 CL이니까 얘 B 하나 자체가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6개, 그리고 D에서는 지금 얘네들은 산소이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기 때문에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교시 맞아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용액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를 잘 보면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가에서 1몰 농도 A를 준비해서 나에서는 가에 A Xml를 취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넣고 얘를 섞어서 수용액 1을 만들었대요. 그다음 같은 맥락으로 라에서는 가의 Yml를 취해서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 플러스 Y는 70인데 그 다음 보기에서는 1과 2의 몰 농도가 모두 A 몰 농도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지금 나에서 만든 수용액 1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피를 100ml로 가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1 곱하기 1 몰 농도 곱하기 Xml를 한다면 얘들 값이 Xml몰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나타내는 건 몰 농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1000분의 1 한 값이 밀리리터와 미리몰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몰 농도가 뭐랑 같냐면요. 또 다른 몰 농도랑 같은 거예요. 250ml에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총 Ym몰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풀어보면 우리는 100Y는 250X이다. 그럼 지워주면 2y는 5x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변형해서 대입해보면 2y 플러스 2x는 140이고 그러면 7x는 140이니까 x는 20, 그럼 y는 5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x는 20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을 구해야 되네요. 그럼 니은은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얘들은 0.2다 라고 풀어서 니은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서는 1과 2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몰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얘들은 x를 대입하면 20ml몰이니까 얘 값 자체가 0.02가 되겠죠. 그럼 0.02 더하기 0.05, 얘는 0.05는 y에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250분의 50이 아니고 그냥 몰 자체니까 50ml 해서 얘들 값이 맞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리고 다음 13번 보면 표는 이제 25도씨 수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지금 다에서 보면 H 플러스 양이랑 OH 마이너스 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pH가 7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B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100A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각각의 3x, x로 출발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pH가 x라는 건 H3O 플러스의 지금 얘네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거죠. 자, 그럼 100A는 10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때 A는 10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가 되겠죠.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야겠죠. 더하기 x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두 개를 곱해서 총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가랑 나를 비교할 때 x랑 각각의 3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10의 마이너스 3x승. 그럼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x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x 빼기 2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빼기 2는 마이너스 14이다. 그럼 x가 3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a는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b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얘네들 구해보면 니은이 맞다라고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pH는 다가 나보다 크다. 그럼 x는 3을 대입해보면 얘가 9거든요. 그럼 다가 나보다 크다라는 건 틀리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6번 볼 건데 16번은 이제 홀전자수랑 제2이온화 에너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빨리 푸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일단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원소들 다 써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원자 번호 7 같은 경우는 15족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질소, 그럼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까지 한다면 여기서 14개로 다 맞춰지는 거 보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규소라고 쓰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홀전자수가 3개인 건 바로 나오죠. 얘는 질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X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홀전자수는 1개 적으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될 텐데 그러다면 일단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3주기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들은 아마도 산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배운 게 얘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는데 이때 예외가 존재했죠. 어떤 예외였냐면 2족은 3족보다 컸고요. 15족은 16족보다 컸죠. 자, 그럼 얘들은 원래 제1 이온화 에너지였다면 15족과 16족을 비교해서 질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컸을 텐데 지금 얘들은 제2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소에서 전자들을 하나 더 뗀 14와 15를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15가 더 크죠. 얘가 하나 더 뗐으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14족의 경향, 얘가 15족의 경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X가 산소이다. 얘는 적합한 설명이겠죠. 자, 그럼 이제 W랑 Y로 가보면 얘들은 홀전자수가 모두 다 지금 1, 2고 제2이온화 에너지의 주기가 딱 봐도 3주기로 넘어갔을 시점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써보면 얘들 홀전자수는 1, 0, 1, 2가 되죠. 그럼 무조건 규소가 여기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규소가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규소 자체가 13족의 경향을 따르겠죠. 그럼 이때 알루미늄은 12족의 경향을 따라가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2족이 13족보다 크다.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예외성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가 알루미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알루미늄은 13족 원소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X가 Y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틀리죠. 무조건 3주기가 더 크겠죠. 자,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Z가 X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제2 이온화 에너지 자체가 X가 더 크죠. Z가 더 작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1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17번 보면 지금 그림은 다음은 용기 가나에 각각 들어있는 CL2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나를 보면 얘들은 35짜리 중성자 CL과 37짜리 중성자 CL 자체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분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 자체가 1몰 있으니까 35CL 원자는 1몰, 37CL 원자도 마찬가지로 1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면 총 기체량이 1몰이니까. 자, 그리고 가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가에서는 35CL2, 37CL2를 합쳐서 총 1몰의 분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35CL 원자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나에서는 얘들이
1몰만큼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다에서는 1.5몰만큼의 원자가 존재를 해야겠죠. 자, 그럼 다에서 1.5몰만큼의 원자가 존재하려면 얘네들을 보면 이 원자 두 개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은 1.5의 절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얘가 0.75몰이 되고요. 그럼 총 분자들의 개수가 1몰이기 때문에 얘가 0.2몰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가에서 Cl2 분자수 분의 Cl2 분자수. 그럼 여기서는 분자니까 몰수, 분자 자체, 기체 자체의 몰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37짜리는 0.25 있고요. 35짜리는 0.75 있습니다. 그럼 4가 아니고 3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니은 37cl 원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나에서는 우리가 1이라고 방금 썼죠. 그리고 37cl은 0.25의 2배만큼이니까 0.5만큼 있습니다. 자, 그럼 1이 0.5의 2배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디귿. 중성자의 양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2몰만큼 많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CL이 가지고 있는 일단 양성자 수를 알아야 할 건데 CL 같은 경우는 3주기 17쪽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2 더하기 8 더하기 7 해서 17만큼의 양성자 수를 가진다라고 배웠어요. 그 말은 35CL짜리는 중성자를 지금 35 빼기 17에서 18개만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얘들은 중성자를 20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디귿 중성자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몰만큼 많다. 그럼 계산해보면 나에서 같은 경우는 18 더하기 20만큼을 가지고 있겠죠. 1몰씩 존재를 하니까. 자, 그리고 가에서는 어쨌든 얘네들이 CL35짜리는 1.5만큼 존재를 하고요. 37짜리 CL 같은 경우는 0.5만큼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에서는 18 곱하기 1.5 더하기 20 곱하기 0.5만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2분의 3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27이라고 나오고요. 얘들은 10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얘네들은 37만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2몰만큼 많은 게 아니고 1몰만큼 많죠. 그래서 니은이 틀려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9번, 20번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데 19번부터 보면 얘들은 별표 하나만 치고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가와 나에서 어떤 걸 줬냐면 전체 기체의 양분의 D의 양을 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게 여기서 뭘 줬냐면요. 가와 나의 전체 부피를 줬어요. 그럼 기체들이니까 모두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죠. 그럼 가에서는 15V, 나에서는 16V라고 맞춰줬으니까 우리가 이 값들을 각각 15분의 6, 16분의 12라고 바꾼다면 얘네들이 지칭하고 있는 건 지금 여기랑 똑같은 상황으로 맞춰줬을 때 D의 몰수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출발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전체 부피 양이 15몰 있고요. 이때 D가 6몰만큼 존재한대요. 근데 나에서 반응 후에 보면 D가 12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D가 지금 6몰만큼 반응을 했다는 거고 얘네들은 여기에 맞춰서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말은 D가 6몰만큼 추가로 생성될 때는 A는 2몰만큼 반응하고 B는 B몰만큼 반응하고 C는 C몰만큼 생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나에서 C만 남았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전체 기체의 양은 16몰에서 12몰만큼을 뺀 4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C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양은 D가 지금 2몰만큼 존재를 하는데 A도 모두 고갈되고 있으니까 2몰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B몰만큼에 의해서 여기 세 가지를 합한 것이 15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말은 B가 7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B 곱하기 C는 7 곱하기 4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W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W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W에서 구해야 하는 건 A의 질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A는 Wg만큼 참여를 할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2A만큼이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7B만큼이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반응한 B를 Xg이라고 생각할 때 W 대 X는 2A 대 7B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랑 B는 뭐냐면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분자량 곱하기 반응하는 개수가 얘네들의 반응하는 질량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A의 분자량 나누기 B 분자량이 4분의 7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A가 7만큼의 분자량을 차지할 때 B는 4만큼의 분자량을 차지한다. 그럼 얘들은 1대 2만큼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가 A의 2배이다. 얘네들이 EW다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D를 구할 수 있는데 D가 지금 12몰 있을 때 66g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D가 6몰만큼 존재했죠. 그럼 12몰의 절반만큼이니까 얘네들은 값이 3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3W 더하기 33은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14분의 9W 더하기 66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요. 얘들이 14분의 40이니까 14분의 33W는 33이다. W가 1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4를 계산해보면 값이 5번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20번 한번 보면 20번에서는 수용액 A, B를 각각 염기성으로 준비를 했고 여기에 지금 0.3몰 농도 H2X Vml가 존재한대요. 그럼 아마도 처음 상태 H 플러스는 0.6V, X2-는 0.3V 존재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3 상태가 중성입니다. 그 말은 1과 2는 모두 다 중성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염기성이 덜 들어간 산성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 혼합이온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이온액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YOH는 몰농도를 알고 있고 ZOH2는 몰농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몰농도를 먼저 아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 1에서 혼합이온액의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를 0.4 몰농도 YOH 5mm로 한번 계산해보면 양이온수는 아마도 알자이온 H+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일단 0.6V에서 OH- 양인 2만큼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구경꾼 이온인 Y+가 존재를 했겠죠. 분해 음이온수는 알자이온 말고 구경꾼 이온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5분의 3이라는 값과 다릅니다. 그 말은 여기 지금 A에서 넣어준 애는 A 몰농도 ZOH2를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써보면 0.6V 빼기 OH-는 5 곱하기 A 해서 10 곱하기 2에서 10A만큼 반응하죠. 그리고 Z 플러스 5A만큼 존재하고요. Z2 플러스 그리고 분의 0.3V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5분의 3이 되고요. 이 값은 0.6V 빼기 5A만큼이랑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5분의 3이 나오기 위해서는 0.5V분의 0.3V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5A가 0.1V면 되겠죠. 자, 그럼 5A는 0.1V니까 A는 0.02V다라고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B에서 넣어준 거는 여기서 0.4몰 농도 YOH를 넣어주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1에서는 OH-가 10A, Z2 플러스가 5A 있었는데 여기서 넣어준 거는 Y 플러스가 15 곱하기 0.6만큼 0.4만큼 해서 6만큼 존재를 하고요. OH-도 6만큼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에서 혼합이온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한다면 이 값들이 곧 모든 몰수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1과 2에서 우리가 모든 몰수들을 구해보면 8 곱하기 V 더하기 5만큼 그리고 5 곱하기 V 더하기 총 20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제 몰수를 구해보면 A가 0.02V다라는 걸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5a 곱하기 0.02v 자체가 a에 대입을 해보면 얘가 0.1v가 되죠. 그럼 얘는 0.2v가 되겠네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전체 몰수니까 왼쪽에 있는 실험 1 같은 경우는 0.3v 더하기 0.5v 해서 0.8v만큼이고요. 그리고 2 같은 경우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0.6V만큼에다가 더하기 구경꾼 이온들부터 먼저 써보면 0.3V 그리고 0.1V 더하기 6. 근데 여기서 알짜의 이온들을 뺀 것이 0.2V 빼고 그 다음 6만큼 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약분해보면 0.1V 되고 없어지고 없어지죠. 얘가 0.8V니까 어차피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전체 이온수가 보존되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1대1이다 라고 써줘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얘들이 1대1이니까요. 결과적으로 V 더하기 5대 V 더하기 20이 얘네들이 지금 5대 8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야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러면 5v 더하기 100은 8v 더하기 40과 같습니다. 그래서 3v는 60이어서 v가 20이다 라고 식이 나올 수 있겠죠. v가 20이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험 3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최종적인 B의 Xml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넣어줬는지는 우리가 이제 A를 구해야만 하겠죠. 자, 그럼 V가 지금 20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12만큼 존재를 할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OH-가 4만큼 존재를 하고요. OH-가 6만큼 존재를 한대요. 그럼 여기서 넣어주는 BXml 같은 경우는 OH-를 얼마 제공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2만큼을 제공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OH-를 6만큼 제공해준 게 15ml였거든요. 그럼 이만큼 제공해주려면 그것에 대해서 3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5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 한번 구해보면 x가 5가 되고요. 우리가 아까 a는 0.02v라고 구했으니까 v분의 5 곱하기 0.02v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들 값이 0.1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